자, 중학교 3학년 과학 프린트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페이지 프린트 78페이지입니다. 자, 오토 교재가 아니고요. 프린트 문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문제를 좀 보면 돼요. 자, 이제 기압에 대한 얘기, 문제 몇 개 좀 다뤄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3번 문제. 자, 수은 기둥을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는데요. 어이구, 왜 이렇게 길어? 자, 이렇게 수은 세워서, 유리관을 세우면 이렇게 유리관이 서 있는데, 유리관에 수은이 무거우니까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멈춰버립니다. 자, 요 유리 수은 면부터 요 기둥까지 요 높이가 76cm가 되지요. 그래서 요게 1기압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76cm HG를 1기압으로 봅니다. 자, 이런 수은 기둥은 높이가 왜 생기냐면요. 자, 일단 이 노란 부분은 여긴 진공이에요. 진공. 공기를 쫙 빼면서 내려오는데, 자, 여기 1기압의 힘으로 수면을 누릅니다. 그럼 수면이 1기압으로 눌리겠죠? 눌리니까 요 틈으로 이렇게 그 힘만큼, 누른 힘만큼 밀려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게 76cm만큼 그 수은 기둥을 높일 정도의, 요 정도의 압력이다. 라고 해서 76cm HG가 1기압입니다. 자, 3번 문제 1번.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이다. 정답이고요. 답이 1번이네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2번. 수은 대신 물을 사용해도 기둥의 높이는 같을 것이다. 아니죠. 물 사용하면 대충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굉장히 높이 나오죠. 10m 정도 나옵니다. 10m H2O 이 정도 나오죠. 자, 2번. 수은 대신 물을 사용해도 기둥의 높이는 같을 것이다. 물을 사용하면 1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기압이 10m H2O 정도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높은 산에서 실험을 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질 것이다. 높은 산에서 실험을 하면 산이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누르는 힘이 낮아져요. 누르는 힘이 낮아지면 다시 밀어 올리는 힘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높이 못 올라갑니다. 기둥의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유리관을 기울이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더 높아질 것이다. 유리관을 기울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리관을 기울여도 10m 그대로 높이가 유지가 돼요. 5번. 유리관 굵기 상관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옳게 나타내 보세요. 자, 그러면 기압, 높이. 자, 공기라는 것이 압력이 어디가 제일 높냐면요. 자, 이건 높이 기압, 높이를 이쪽에 했나요? 자, 높이가 0일 땐 기압이 가장 높습니다.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면 기압은 오히려 반대로 낮아져요. 그래서 기압이 높아. 기압은 여기 이쪽이 높은 거죠. 높이가 날수록 기압이 높고요. 자, 높이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11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제는 이 바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바람 잠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바람을 우리가 부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바람은 우리가 지표에서 부는 게 중요해. 지표에서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 좀 하나를 좀 알아놓읍시다. 일단은 따뜻한 공기는 상승을 하고요. 찬 공기는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거 위로 올라가고 찬 공을 밑에 내려오는 것을 이걸 대류라고 부르죠. 이렇게 대류라고 부릅니다. 자,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요. 우리 이제 땅에 붙어 사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내 머릿속을 누르고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자, 내 위에 있는 공기가 나를 누르면, 안 그래도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무게만큼 누르고 있었는데, 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더 세게 누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유 기압이 압력이 높네 라고 느끼지. 고기압.
그럼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부냐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요. 그래서 이쪽 사람한테 이쪽 사람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은 항상 딱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에서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해안지방에 하루 동안 시간에 따른 풍속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안지방이래요. 해안지방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땅이 있어요. 땅. 자, 이렇게 해가 떠 있습니다. 낮이에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내려 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더 빨리 데워집니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땅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 땅 쪽에는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땅 쪽은 무슨 기압?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올라간 공기가 우주까지 날아갈 수는 없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온 공기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요.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쪽은 고기압이 형성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간 공기는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와. 우리 사람은 어차피 땅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는 바다 쪽에서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해풍이 이렇게 붑니다. 낮에 해풍이 불죠. 반대로 밤에는 육지에서 반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니까요. 풍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1번 문제를 풀 건데 11번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쪽이 시간이 0시, 이쪽이 뭐 6시, 9시, 이쪽이 새벽 3시, 이쪽이 뭐 12시, 15시 이렇게 돼 있고 뭐 18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풍속이잖아. 풍속. 자, 요 구간이 A고요. 요 구간이 이제 B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둘 다 어떤 바람이 불어. 풍속이 불기는 해. 근데 여기서는 밤에 0시부터 6시까지가 해가 없는 곳이잖아. 밤 시간에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12시, 15시니까 오후 3시쯤 되죠. 낮에 불어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낮에 있는 해풍을 여기선 얘기하게 될 테고 이쪽에선 밤에 불어오는 육풍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지요. 자, 1번 A 시간에는 육풍 되었고요. 2번 A 시간엔 육풍 맞네요. A 시간엔 육풍, B 시간에는 해풍이 분다. 맞네요. 1번. 2번. A 시간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앞쪽으로 온다. 육풍이니까 육지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육지에서 바다로가 맞고요. 2번. 3번. A 시간의 기온은 육지 쪽이 바다 쪽으로 나왔다. A가 뭐예요? 밤이에요. 밤. 밤에는 이쪽 온도가 더 높습니다. 밤은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이쪽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이쪽 공기가 육지가 차가워서 내려와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서 육풍이 되는 거야. 따라서 육지 쪽이 낮다. 오케이. 육지가 낮습니다.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또 밤에는. 자, 4번. B 시간의 기압은 육지 쪽. B 시간이 뭐죠? 해풍이죠? 해풍 때는 빨간색 보세요. 해풍 때는 기압이 육지 쪽이 바다 쪽보다 높다. 틀렸죠? 바다 쪽이 더 높습니다. 바다 쪽이 고기압이에요. 빨간색.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보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잘 보시면 되고요. 15번 문제, 14번을 볼까요? 1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단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를 이렇게 1, 2, 3, 4분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죠. 자, 요쪽 공기는 바다 쪽에 있으니까 습하고요. 요쪽 공기는 육지 쪽이라 건조합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봐서 위쪽 두 공기는 차갑고요. 아래쪽 두 공기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의 성질을 보면요. 이쪽 공기는 습하면서 차가워요. 그래서 한랭 다습한 공기가 됩니다. 이쪽은 다습하지만 고온, 온도가 높으면서 다습하죠. 자, 이쪽은 고온이지만 이쪽은 건조합니다. 바다가 아니니까요. 건조. 자, 이쪽도 건조는 하지만 이쪽은 한랭,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각종 기단의 공기 덩어리에 이름들이 있죠. 자, 여기는 아주 찬 공기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 자, 이쪽은 뭐가 있죠? 오호츠크의 기단. 이쪽은 뭐가 있죠? 북태평양 기단. 이쪽은 뭐가 있습니까? 양쯔강 기단. 그래서 이렇게 기단이 이렇게 있고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언제? 겨울에 미치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언제? 여름에 미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과 더불어서 장마 전선을 만들고요. 즉 봄, 가을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자, 14번 보자. 옳은 것은 1번. A와 C는 여기서는 A, B, C, 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보기 1번. A와 C는 건조 틀렸습니다. 2번. B는 한랭다습, B는 틀렸습니다. 3번. C는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준다. 틀렸습니다. C는 여름철 영향. 4번. D는 북태평양 기단으로 틀렸습니다. C가 북태평양 기단. 5번. 정체전선은 C와 D로 형성된다. 그렇죠? C와 D. 여기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답이 5번. 간단하죠, 이런 거? 자, 18번 문제 봅시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옳게 비교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19, 20번과 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먼저 그림을 잠깐 볼게요. 18, 19, 20번 세 문제를 풀 건데 18, 19번 먼저 풀고 19, 20번을 풀면 18번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요. 그림 이름을 다 이론적으로 외워야죠. 자, 지금 19번 문제 잠깐 먼저 좀 그림을 잘 살펴볼게요. 찬 공기가 이동합니다. 자, 이쪽이 따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이 찬 공기가 옵니다. 찬 공기가 오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찬 공기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선은 어디냐면요. 전선은 여기가 전선이에요. 여기가 전선. 그러면 여기가 전선이고 요게 전선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구름이 어디서 생기는가?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는 무조건 구름 생기니까 구름이 생기는데 전선면이 급하니까 구름이 굉장히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요. 비가 내리는데 전선 뒷부분에서 비가 내려요.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기단의 이름은, 이런 전선의 이름을 무슨 전선? 오는 거, 요놈 이름이야. 한랭전선. 모양을 어떻게 뾰족하게 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 있죠. 자, 이 19번 봐봐. 다음은 어느 전선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랭전선 단면이네요. 기억번.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오케이.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아니요, 빨라요, 얘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찬 공기가 따뜻한 걸 타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갈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뭐야, 기억 하나 맞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공이 옵니다. 따공이 다가와요. 이쪽에 찬 공이 버티고 있어.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오는데 찬 공기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요. 찬 공기를 밟으면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땅바닥에 붙어서 안 가려고 이렇게 질질 끌리게 돼.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여기가 이제 찬 공기.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가 전선, 여기가 전선면. 비는 어디 온다? 전선 앞쪽에 비가 옵니다. 무슨 비? 전선 앞쪽에 부슬비, 가랑비가 옵니다. 가랑비. 여긴 전선 뒤에 소나기가 오고요. 저군형 구름, 이건 층운형 구름. 자, 이렇게 옵니다. 이런 전선의 이름이 뭐예요?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오고 있죠. 그래서 온난전선이라고 부르고요. 온난전선은 둥글둥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자, 1번 보자. 온난 전선이다. 맞고요. 2번 지속적인 비. 야, 넓은 구간에서 비가 오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맞고요. 3번 층운영 맞고요. 4번 전선의 기울기 완만 맞고요. 5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밟고 올라갈 때 만들어집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러면 18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18번. 특징을 비교하세요. 자, 1번 전선의 기호. 한랭은 이렇게 생겼고. 틀렸네요. 보기 1번 틀렸고요. 2번 전선면의 기울기. 한랭은 기up하다. 온난은 완만하다. 틀렸네요. 2번도. 3번 구름 모양. 한랭은 저운형, 온난은 층운형. 이거 맞네요. 3번은 맞네요. 보기 3번, 18번의 답이고요. 4번 강수 형태. 여기는 좁은 구역의 소나기, 넓은 구역의 지속적인 가랑비. 틀렸고요. 4번. 5번 이동속도 빠르고요.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6번 통과 후 기온. 자, 내가 여기 있다가 따뜻한 공기 있다가 차가워지니까 온도가 내려가고요. 차가워졌다가 따뜻한 공기가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은 온도가 낮아진다. 온난전선은 온도가 높아진다. 오케이. 보기 6번이 답이네요. 3번, 6번 두 개가 답입니다. 됐죠? 자, 22번 잠깐 문제를 볼게요. 22번.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제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건데요. 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이 고기압이에요. 그 말은 바람이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땅에 꽝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부딪히면 공기가 돌기 시작해요. 돌면서 바람이 퍼져 나가겠죠. 땅을 파고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쪽 방향으로니까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땅에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아니,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저기압은요. 공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기가 올라가니까 공기가 모여들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돌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22번. 북반구 고기압 중심은 이런 모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답이 2번입니다. 자, 24번 문제를 봅시다. 자, 원대 저기압 주변의 공기의 이동을 살펴볼 거야. 자, 이 24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뚝 잘랐죠. 그러면 이쪽 단면은 한랭 전선의 단면이고요. 이쪽 단면은 온난 전선의 단면이니 이쪽 단면 답은 얘가 될 테고요. 이쪽 단면 답은 얘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몇 번입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답이 2번이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위치까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요거 보고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내가 비 오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한랭 전선은 어디 있다고? 전선 바로 뒤에 좁은 곳에서 온다고. 그래서 전선 뒤에 좁은 곳에서 대신 소나기가 내립니다. 근데 온난 전선은 전선 앞에 넓은 구역에서 이슬비가 이렇게 내려요. 너무 넓게 그렸네. 이슬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서 있다고 치면, 여기 끝에 여기 서 있다고 치면, 지금은 내가 따뜻한 공기 영향을, 아니, 찬 공기 영향을 받고 있지. 추워요. 가랑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고, 날씨가 맑게 개고요. 비도 안 오고요. 갑자기 추워지면서 소나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춥기만 하고요. 이렇게 이 변화를 겪는 거지. 바람의 방향을 볼게요. 자, 얘는 바람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요. 얘는 바람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지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가는 이런 바람 방향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5번, 26번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금방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다 쉽죠?
자, 전선 문제는 딱히 어려운 게 없고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책에 있는 내용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